네, 시장 이슈와 함께 모멘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용무 기사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고점 대비로는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배당락일인 오늘 그리고 연말에 대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좀 시장이 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의 어떤 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말, 연초의 어떤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 이런 걸로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 1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도 좋긴 한데 여전히 중소형주장이 좀 개별장으로 좀 연출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한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의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주목할 만한 유망주 어떤 두 종목을 또 꼽아주셨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앞서서 이 가격 좀 부담스럽다라는 진단을 좀 들어봤었는데 지금도 신규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제 파운드리 단가를 10%에서 최대 20%까지 이미 인상을 한 상태고요. 지금 DB하이텍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공급이 거의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이런 10%에서 15% 단가 인상분을 반영시키고 있고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 20% 인상뿐만이 아니라 내년 21년도에 대한 수주를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한 3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실적이 중요해요. 내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천억 정도, 순이익단으로는 한 2,200억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지금 오늘 주가의 현재 상태가. 근데 지금 순이익단으로 기준했을 때는 내년도의 실적을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 기준했을 때 한 PER 지금 10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올라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부담감은 있지만 큰 틀의 흐름에서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다. 왜냐면은 지금 경쟁사인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2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UMC 같은 경우에는 15배, 그리고 SMIC 같은 경우에는 한 7, 80배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피어 그룹 밸류가 지금 20배 이상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10배 이하에서 항상 거래가 됐는데 지금 비메모리 쪽의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특히 이제 8mm 파운드리 업체의 어떤 쇼티를 감안했을 때 왜 항상 DB하이텍은 10배 이하에서만 거래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프리미엄을 한 15배 정도까지 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업사이드는 지금 구간에서도 한 3, 40%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게 과한 수준이 아닙니다. 내년 실적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는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과한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좀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증설에 대한 이슈거든요. 항상 보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말부터 공장 가동률이 거의 한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간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심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공장 가동률이 이미 100%인데 얼만큼 더 좋아질 수 있겠냐가 항상 화두였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서 판도가 인상된 상태에서 만약에 또 어떤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를 그동안의 어떤 밸류라인으로 10배 이하로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만약에 한 10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 한 3조 정도 수준까지도 좀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한 4만 원 정도를 잡고 좀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내년까지 바라본다면 지금 수준도 전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DB하이텍에 대한 관심, 조정 시 관심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에서 꼽아오셨다고요. 아무래도 일단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 오스코텍이고요.
네. 아무래도 연초장은 이제 반도체 쪽 장비 위주, 특히 이제 비메모리 쪽.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뭐 LG세미콘 말씀드렸고 오늘은 DB하이텍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을 꼭 하나쯤은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 유한양행과 더불어서 레이저 팀이 이제 지금 3상 진행돼서 마일스톤까지 다 수치가 된 상태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수많은 라이센스 아웃을 했지만 과연 3상을 진행을 하면서 상용화에 가까운 회사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그 가장 그것에 신약에 어떤 만들 수 있는 성공의 가능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거든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도 상당 부분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동안에 오스코텍이 단독으로 지금 그 임상 진행하고 있는 SYK 저해제에 대한 어떤 임상 데이터.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오스코텍이 한 10,000원 정도의 주가가 3만 원까지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SYK 저해제에 대한 어떤 임상 1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회사에서 이상 굉장히 지금 약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이상까지 끌고 가서 더 높은 밸류에 우리는 이것을 좀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 바로 그 시기가 이제 올해 초로 이제 임박이 된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나오는 그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치가 굉장히 좋다고 한다면 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가 자체는 그 어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더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에는 그 약간 비슷한 유사한 그 저해제를 만드는 록소 온콜로지라는 그 바이오텍이 있는데, 지금 19년도에 한 9조 정도 밸류의 M&A가 됐어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조에서 6조 정도 밸류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이상 초기 단계에 지금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쪽 시장이 좀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부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한다면 리레이팅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그 유한양행과 레이저 팀에 대한 어떤 3상 진행이 굉장히 순항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류마티스 치료제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더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좀 JP 모건 이후에, 물론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른 만큼 또 뭐 재료 노출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히 리레이팅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한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정도로 잡고,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데이터 수치가 나오는 걸 보시면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제가 제시한 목표가는 충분히 가능 도달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상대적으로 쉬어갔었던 오스코텍에 대한 관심을 또 이상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무려 9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스코텍이 가보지 않은 길이죠. 9만 원까지 또 높게 성장성을 짚어주신 만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과 오스코텍에 대한 공략주 메리츠증권 신영목 이사통에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